SK바이오사이언스가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함과 함께 영업이익률 47.7%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도 본격 생산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주가는 어떨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CMO로 잘 알려진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상장되기 전인 지난 3월 17일에 당장TV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백신 기업인 사노피 파스테르하고 페름 구균 백신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코로나 백신도 자체 개발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상장일에 따상을 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11만 1,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5월 4일 기준으로 종가가 15만 8,500원이고요. 52주 최고가는 19만원, 52주 최저가는 11만 1,500원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2.87% 정도고요. 오늘 0.95% 상승한 16만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상장일인 3월 19일 종가인 19만원을 기준으로 해서는 주가가 한 16%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2260억인데 21년 예상 매출은 1조 260억이네요. 영업이익도 20년 380억에서 21년은 3480억으로 증가 예상입니다. 21년 예상 PER이 46.6인데요. 삼바가 209고 세트리온이 한 70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PER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증권사 리포트는 한양증권 오병용 애널리스트의 1분기부터 예상을 넘어섰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1분기 매출이 1127억 원, 영업이익은 53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47.7%입니다.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은 백신 CMO 사업이 지니는 높은 수익성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겠죠.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CMO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출 동력인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으로도 1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으니까 노바백스 백신도 생산한 하반기 실적은 훨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세 가지 주요 사업은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CMO가 있고요. 그 다음은 노바백스 CMO, 노바백스 라이센스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는 이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CMO만 있는 상황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거죠. 하반기에 노바백스 CMO랑 수익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노바백스 국내 라이센스인 매출이 시작이 되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노바백스 국내 라이센스인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 독점 판매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손익 추정표를 보시면은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신 CMO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각각 2,970억, 1,485억인데요. 노바백스 라이센스인만으로 달성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5,940이랑 1,931억으로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2,260억, 영업이익이 380억인데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 3.95배, 영업이익은 무려 9배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추가적인 CMO 계약을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예상 생산량이 한 50에서 100배치인데 추가 CMO 계약을 하게 되면은 100배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예상은 최소한만을 반영한 매우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코로나 자체 개발 백신인 GPB510하고 MPV2001인데요. 이 두 백신이 하반기에는 글로벌 3상 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상에서는 요즘 말이 많은 변이 바이러스도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두 백신 중에서 이 GPB510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상에 진입하기만 하면은 공동 개발하고 있는 CEPI로부터 1,000억 원 단위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상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참고로 당분간은 코로나 백신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4년에서 한 26년 정도가 되면은 매년 16빌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은 한 18조 원 정도로 코로나 백신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CMO만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두 번째는 하반기에 노바백스 CMO랑 라이센스인 사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좋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2종의 글로벌 3상 인산 진입이 코앞에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직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TV에서 3월 17일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의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코로나 백신 CMO 업체로 도약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신약 개발이 기업 가치 향상의 관건이다. 특히 코로나 자체 개발 백신하고 폐렴 구금 백신의 임상 성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2021년은 약속된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력적이다 였습니다. 우선 핵심 1을 보시면은 CMO 회사로서 성공적인 1분기 실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 개발 백신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는 노바백스 백신 CMO랑 라이센스인은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장할 듯 합니다. 당장TV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을 끝내지 않고 주기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는 5월 3일자 뉴시스의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SK바이오사이언스 매출 5배 껑충이라는 기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해외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으로 올 1분기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분기 최대 성적을 냈네요. 역시 그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CMO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노바백스 국내 판권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 매출은 2분기 후반이나 3분기 초부터 반영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 국내 판권 관련하여서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4월 28일자 한국경제에 SK바사의 노바백스 백신 판권 계약 논란이라는 기사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노바백스하고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판권 계약 기간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판권이 단연 계약이 아니라 1년 계약이고 단가도 해마다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게 4월 27일에 정부랑 노바백스가 발표한 합의문에서 올해 말로 예정된 기술 이전 기한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1년 계약인 것이 드러난 거죠. 만일에 계약 연장이 불발이 되게 되면은 매출이 순식간에 수천억 원 줄어들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도 다행히 계약 기간은 2년이고 4천만 명분 공급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판매 허가가 난 백신이 아닌 점 등이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만 봐서는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리스크도 꼼꼼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IPO 치고는 주가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줄어든 것은 아마도 보호예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 유지는 충분히 가능할 듯 합니다. 하지만 노바백스 계약이라든지 코로나 자체 개발 백신 임상 성공 등은 실패 가능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증권사 리포트 및 뉴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목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당장TV에서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뉴스를 통해 종목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채널입니다.